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국제정치의 전공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정치가 바로 국제경제이고 이 국제경제가 바로 국익경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근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밀도가 높고 또 자원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자원 빈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가공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원자재를 싸게 사다가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을 투여해서 노동력을 투여해서 그걸 비싸게 팔아서 그 부가가치로 먹고 사는 임가공 무역 국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역 의존도가 높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임가공 무역 국가를 하면서 3만 불 시대 이상을 지금 진입했습니다. 턱걸이 하고 있죠. 선진국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과연 어느 계층이 가장 기여를 했을까? 정치가, 공무원, 기업인, 자영업자. 저는 기업인이 가장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현실에서 기업인들한테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죠. 자, 두 번째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반도체 전쟁이 됐고, 이 반도체 전쟁은 지금 각국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산업 구조가 AI 혁명으로 인해서 AI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AI 플러스 반도체, AI 반도체가 나오고 이 AI 반도체가 결국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이런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왕국을 한때 한 20년 동안 반도체 왕국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금 그 반도체 왕국의 자리를 이미 주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넘겨줘서 우리가 4위, 5위, 6위, 7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 관련해서 각국이 총력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면, 저는 이제 이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의 국가 간 축구 시합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총력전을 기울여서 다른 나라와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할 때 인력, 그리고 시간, 그리고 시합, 예선전 모든 걸 다 국가의 힘을 쏟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 더군다나 수백 배의 그런 반도체 전쟁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될까? 6, 7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국가대표 감독. 지금 말하자면은, 반도체 산업의 CEO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보면 됩니다. 축구선수로 따지면. 그런데 그 사람을 재판, 기타 이러저런 이유로 감옥에 보내고 재판에 보내고 하면서 선수가 감독이 출전을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업인에 대해서 우대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과연 우리가 반도체 왕국에서 제대로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대재해법이 유예됐죠. 반도체 국가 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제가 주안점을 둬가지고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시리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대만에 이미 반도체는 패배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반도체 매출액이 TSMC, 대만의 대표적인 파운더리 업체인 TSMC는 693억 달러,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삼성입니다. 삼성의 과거 반도체 왕국이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대만을 보면은 대만은 TSMC가 파운더리 시장 점유율이 거의 6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12.4%에 해당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게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TSMC의 대형 고객, 엔비디아, 그리고 AMD는 과거 실리콘밸리의 제1세대 반도체 기업이죠. 그리고 퀄컴, 무선 통신을 전공으로 하는 퀄컴, 이런 대형 고객사들이
TSMC와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3나노 반도체를 개발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게임 체인지로 우리가 자랑을 했지만 시장 점유율이 2023년에 오히려 더 11%로 뒷걸음치는, 과거 18%에서 11% 뒷걸음쳐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는 5나노 이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거의 80% 내지 90% 이상을 석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계속된다는 거죠. 대만에서 TSMC의 존재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 호국 신산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 그러니까 대만은 국가 전체가 이 TSMC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지금 집권당인 민진당이 23년 1월에 수립한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에는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는 방안, 또 앞으로 또 23년 작년 11월에는 반도체 칩 관련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은 뭐냐면은 앞으로 해외 시장을 20%에서 40%로 늘리겠다. 이런, 그리고 제조 공정 점유율도 80%까지 높이겠다. 이런 야망에 찬 그런 계획을 지금 법안으로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느냐. 과거 사법 리스크 7년으로 반도체 왕국이 실질적으로 지금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불법 경영승계 등등 이유로 지금 CEO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전에 얼마나 재판에 많이 참가를 했고 또 감옥에 가 있었는지 우리는 여실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기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수십조 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거죠. 결과는 바로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일으켰던 반도체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죠. 대만 정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라이칭더 총통이 됐죠. 그런데 과거 차이잉원 전 총통이 내건 정책이 뭐냐면은 반도체 주도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지금 계승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산업 공급망 형성을 위한 재료 장비, 그다음에 R&D, 패키징 모든 분야에서 산업 공급망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계속 지원하기로 그렇게 라이칭더가 또 공약을 내걸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이 TSMC와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인텔도 지금 가세할 예정입니다. 인텔이 2027년부터 1.4 나노 공장을 양산해서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더리를 석권해서 삼성을 추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 여기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고 여기에 독일과 또 이 인텔이 독일과 일본에도 공장 건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TSMC와 주로 비교되는 삼성전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TSMC의 강점은 이겁니다. 5나노 이하 초미세 파운더리 공정을 시장 점유율에서 80% 내지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폰, AI 최첨단 제품에서 고부가 반도체로 5나노 이하 공정이 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TSMC가 대형 고객을 계속 붙잡고 1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3나노, 2나노 시대가 돼도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유지가 계속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대만 반도체 역사를 보면 1985년에 리거딩 장관이 처음 기획을 해가지고 중국계 미국 엔지니어 모리스 창이 이제 TSMC의 지금 대표죠. 한국의 이건희 회장 정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대만 정부가 TSMC에 지금 48% 설립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만은 총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지금 상정을 해서 미 상무부에서 28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이 앞으로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1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받을 걸로 예상되고 TSMC가 50억 달러, 삼성전자가 수십억 달러였는데 최근에 신문 보도에는 60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건 받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을 때 미국이 어떻게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앞으로 미국 안보기관에 계속 이 반도체를 장기 공급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고 보육 지원 이런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이런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공정 투자로서 이게 첨단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의 투명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뿐만 아니고 일본, 인도, 유럽 전부 다 반도체 보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감스럽게 반도체 보조금이 없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의 특혜라는 이런 이유로 지금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반도체 보조금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69조 원, 일본은 18조 원, 유럽은 62조 원, 인도는 13조 원. 한국은 없고. 자, 한국이 왜 그럴까?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너무 의식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느냐.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규제 법안 국회 입법 발의를 비교해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때는 3배에 걸쳐서 모든 기업 규제 법안이 발의가 됐죠. 지금도 계속 그 중대재해법 같은 건 지금도 계속 지금 효력을 지금 발휘를 하고 있어서 한국 정부가 도대체 기업에 어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가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그래서 많은 외국의 유수원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죠. TSMC는 애리조나에 파운드리 공장 2개를 건설하고 삼성은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 중이고 또 SK 하이닉스도 패키징 후공정 공장을 지금 건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뿐만 아니고 중국도 반도체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죠. 중국 SMIC, 중국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SMIC인데 여기가 최첨단은 아니지만 구형 반도체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설비 투자를 강화해가지고 지금 75억 달러 규모를 계속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SMIC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유가 강력한 내수 시장이 있다는 거죠. 이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 상하이 지방정부, 안후이 지방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6개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라인, 그다음에 연구센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이제 문제점도 있죠. 최근에 중국 경제가 약화되면서 중국의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 대부분 일본으로 지금 그 중국 주식에 투자한 돈이 일본으로 빠져나오면서 일본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대만 못지않게 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고 인도, 유럽 전부 다 반도체 경쟁에 지금 치열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대만이 이미 한국의 반도체에 있어서 앞질렀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유튜브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산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의 길을 살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제 유튜브를 널리 전파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